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의 공천자를 결정하는 경선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놓고 3명의 예비후보 간의 불법 공방이 오가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더민주 완주 지난 무주장수의 박민수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입니다. 모 언론사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로 박민수 예비후보가 앞섰다는 내용입니다. 경선 상대인 안호영, 유희태 두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관위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조사 의뢰자와 기관, 일시와 대상 등을 명시하지 않고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당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혼란을 불러왔다는 주장입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경선을 놔두고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박민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선 배제를 요청하기로 했고, 유희태 예비후보는 중앙당과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예비후보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예비후보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보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고 있다면서 경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명백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니 흑색 선전이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많이 보냈습니다, 문자들을. 그래서 합당하게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민주 완주 진무장 예비 후보자들의 갈등이 심각해 경선이 끝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와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전북, 청년들이 꿈을 갖는 활기찬 전북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동조합 중심지 조성,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 의무제 도입 같은 29개 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군산 조준호 전 대표, 익산을 권태홍 전 사무총장, 김재부안 강상구 대변인 등 3명을 공천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크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북 도민과 함께 정의당이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의 총선과 관련된 의사표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의사표현에 주의하라고 각급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3년 전 정읍의 한 업체가 주민들과의 합의를 깨고 레미콘 공장을 만들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법원이 공장 철거 명령을 내려 곧 퇴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몰래 공장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입니다. 3년 전 바로 옆 아스콘 생산업체가 법원의 중재로 주민들과 맺은 합의를 깨고 편법으로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업체가 이겼지만 2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업체의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해서 법인격을 남용한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퇴출을 명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돼 뒤늦게 한시름을 놨습니다. 마을 주민들 전체를 갖다가 형사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잠도 못 잤죠. 정읍 씨의 무책임한 행정 탓에 입은 주민들의 상처도 깊습니다. 정읍 씨는
아스콘 공장 건립 때부터 벌어진 분쟁을 알면서도 주민 몰래 레미콘 공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을 하거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잘못했으면은 조사를 해서 뭐라고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것이 없어요. 꼼수를 부린 업체는 지역사회에서 퇴출될 예정이지만 정읍 씨의 무책임한 모습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단체와 법인에 대한 재무감사를 3년마다 한 차례에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위탁시설 가운데 수탁자가 바뀐 곳은 1년이 지나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과 6차 산업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농림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매출액을 2조 4천억 원까지 늘리기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올리고 친환경 생산단지 48곳에 가공과 판매, 체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내수면 양식 생산량이 전국의 19.5%를 차지해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종별로는 미꾸라지 생산량이 80%를 차지했고 향어가 78%, 금붕어가 68%를 점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년 전에 초등학교의 공동통합구역 지정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농촌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인접한 옥구초등학교입니다. 2년 전 47명이던 전교생이 지금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3km 떨어진 시내 아파트촌의 과밀학교와 공동통합구역으로 지정된 뒤 도시 학생들의 전학과 입학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신입생 정원이 모자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받을 정도입니다. 본교 내주로 20명이라고는 그 학급 정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동통합구인 미룡동 쪽에서는 2사람밖에 입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 주변으로 이사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도 높습니다. 친구들과 차별 없이 인성적으로 더 친해질 수 있고 계기가 되고 잔디밭에서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심 과밀학교와 소규모 농촌학교를 공동통합구역으로 지정하는 어울림학교는 전북교육청이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현재 32개 농촌학교가 어울림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그동안 370여 명의 학생이 늘었습니다. 소규모 농촌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년 기한인 어울림학교 지정이 끝난 뒤에도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통학차량 지원 등 예산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장자 회리호가 운항을 재개합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추진기가 어망에 감겨 파손된 장자 회리호가 7개월의 수리를 마치고 이달부터 군산 말도 항로를 하루에 2차례씩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회리호 운항이 중단되자 대체선을 투입했지만 하루에 한 차례만 운항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통제됐던 지리산 고기 삼거리에서 달군 구간의 도로가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통행을 막았던 지방도 737호선 고기 삼거리 달군 구간 12km를 내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사무소는 도로 개방에 앞서 경사지와 낙석 위험 구간 등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안양 KGC를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전주 KCC는 오늘 안양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안양 KGC를 113대 92로 이겼습니다. 전주 KCC는 오는 19일부터 고양 오리온과 5년 만에 챔피언전 우승이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주 등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